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무렵 그 앞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 종전 그 종군 기자로 갔다가 왔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 대상도 받고 국제부 부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네네. 차장이었을 때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같은 그렇군요. 프로그램에서 예. 회식을 했어요. 네. 부부를 같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아이를 두고 나와가지고 네네. 같이 이렇게 밥 먹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때는 굉장히 인상도 좋고 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김재철 사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사람이 바뀐 걸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권력이 뇌구조를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어떤 지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나중에 네. 가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실망을 했고 2014년 그때 세월호 참사였을 때 네. 발생했을 때 저는 MBC하고 KBS하고 양쪽의 경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2009년에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문건 만들고 네네. 할 때 딱 그때 일바로 잘렸던 사람이었어요. 저 MBC 라디오 네. 2003년부터 매일 데일리로 예, 예. 출연을 했어요. 아. 그렇게 출연하다가 네. 6년 넘게 방송하다 네. 그 방송에서 딱 잘린 시점이 그 그때였습니다. 좌파 패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찍어갖고 잘라버리고. 그때는 사실은 그냥 국정원인지 정권- 몰랐죠. 네, 국정원인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가서 국정원 블랙리스트 보고 온 사람이 네네. 네. 아, 너 이름이 있다.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일바로 잘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견뎠던 사람이 손석희 네. 사장이었고 손석희 사장 그만두던 날 그 앞에 제가 있기도 했고 아. 네. 그랬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 때 왜 기억나냐면은 제가 그때 시사를 하나도 못하게 해가지고 KBS 라디오에 라디오 전국 일주라는 프로그램에 네. 그게 거의 유일했어요. 네네. 네. 다른 거 다 잘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지역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네네. 시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PD랑 얘기를 해서 출연을 겨우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네.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월호가 턱 하고 그날 낮에 터진 거예요. 아. 다 구조됐다고 하는데 구조가 안 됐다고 속보가 올라오기 네. 시작한 거예요. 11시, 12시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없이 계속 그 세월호 소식을 전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 앵커가 아나운서 분인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연락 온 거예요. 너무 세월호 많이 얘기한다고 위에서 잘라버리라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네. 그 무렵에 MBC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저를 한 번도 안 쓰던 곳에서 네. 네. MBC에서 와서 세월호 소식을 좀 전해달라는 예. 거예요. 그게 바로 딱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MBC는 네. 막 MBC가 비난을 당하던 때였거든요. 네, 네. 제대로 그 보도하지 않았다고. 네. 공정하다는 거 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잠깐 잠깐 한 달. 한 달. 한 달 세월호 소식 네. 그때 왕모 씨라고 하는 네. 지금도 별로 기억이 좋지 않은 네. 사람이 진행을 하던 라디오 네. 프로그램에 한 달 딱 나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바로 잘려서 다시 또 못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 기억을 양쪽에 다 네. 사실은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출연자 입장에서 잘 몰랐지만 네. 당시에 KBS 진행했던 그 진행자한테 사실은 그 여차여차해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게 되고 아나운서 실장했던 분한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네. 네. 자른다고 또 안 좋은 기억들을 생생하게 제가 다 갖고 있어서 아이고. 네. 그 시절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영상들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뱃속에 그 네, 배 네. 안에 있던 학생들이 찍은 영상들, 현장을 이제 제대로 담은 네. 영상들 쓰지 말라. 그다음 유족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클로즈업 하지 마라. 아, 그런 지침이 그런 내려와요? 지침이 내려와요. 그 편집하다가 그 이제 편집 책임자가 보고 돌면서 이거는 너무 클로즈업이야 빼. 집회하면 뭐 풀샷 쓰지 마라. 네. 이런 것들이 보도본부장 이진숙 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근데 네. 이진숙 씨는 이번에 내정되면서 그때를 더 능가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게 바이든 날리면부터 이제 약간 사과하고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니 그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됐다고. 무슨 뭐 네. 대장간 대장장이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흉기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방송을 흉기로 사용했던 사람이. 그렇네.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2010년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 문건을 2012년에 네. 이진숙 씨가 최필립 당시에 그 정수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사장을 네.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거죠. 실제 그 음. 방향에 맞게. 네. 그래서 그때 그 한겨레 신문이 그 대화를 특종을 해서 보도를 보도했잖아요. 하면서 네. 세상에 알려지고 크게 파문이 일면서 네. 실행까지 못 갔거든요. 음. 근데 그 문건을 보면 그 문건 2010년 내용이 지금 벌어진 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지역 MBC부터 이제 뭐 매각하고 그 돈으로 네. 정수장학회 주식을 사서 뭐 그 민간에 매각하고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돼 있냐면 방심위를 이용해서 법정 제재를 마구 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 사업자로 공모한다. 이게 쓰여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인 방심위가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제재 엄청 하고 있는 거죠. 네. 무더기 제재 내리고.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와서 박문진 이사들 갈고 네. MBC 사장 바꾸려고 하겠죠. 만약 그 작전이 성공해서 MBC 사장이 바뀌면 그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어가 탈락의 지금 민영화. 법정 제재에 대해서 MBC 사측이 대응을 해가지고 딱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놨잖아요. 네. 그거 소취할 네.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게 해서 소치야. 벌점을 확정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작업 하고도 남을 거예요 이 정권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MBC란 거대한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구성원들이 그럼 사장한테 개인으로 그럼 법적으로 거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검토해봐야죠. 네. 그 배임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배임이든 뭐든 예, 예. 직권남용이든. 법적 대응이든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예, 검찰에 고발도 하고 네. 멈추게 하고 뭐 가처분도 신청하고 세상에. 모든 수단을 써서 그런게까지 가는 건 막아야 될 거고. 네. 그 민영화 논의할 때 최필리 만났을 때도 그 녹취록을 보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을 해서 그거를 뭐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게 하자 이런 식의 계획들을 세워요. 네. 그럼 오히려 최필립이 이렇게 하면 이제 대선 바로 전이거든요. 2012년 대선. 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너무 유리하다고 뭐 이렇게 꼬투리 잡히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오히려 최필립이 걱정해주는, 우려를 네. 하고 이진숙은 이걸 극비리에 추진해서 이렇게 짠 어때 홍보 효과를 되게 잘 노려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게 전화 끊기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제 외부로 네. 폭로가 됐던 거죠. 아니 그때 그 사람이 방통위원 내정자로 왔다는 거는 MBC 민영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한 걸음 다가가는 효과가 저는 사실상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좀 공개 협박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을 이 시점에 방통위원장 임명한다는 거 지명하게 한다는 거는 너의 MBC 그렇게 계속 저항하고 뭐 우리한테 말 듣지 않으면 민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놓고 협박한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이동감 전 방통위원장 때부터 언급을 했던 그쵸. 거잖아요. 102 공영방송 민영화. 반민영.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이 그때부터 이미 구상을 했던 네네. 거예요. MBC 민영화는 원래 구상하는 카드 중에 하나를 들고 네. 있었던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YTN하고 연합뉴스 민영화를 추진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연합뉴스는 결국은 이제 내부 반발에 막혔던 거고 YTN은 지금 실행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첫 단추를 이사회를 전원으로 지금 이제 9명 중에 6대3 구도인데 네. 그 다 9명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 여권 인사로 다 할 다 수 채울 있어요? 수도 있죠.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다 일부러 그렇게 채우겠다고 지금 네네. 하는 것 같거든요. 음. 보니까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서로 이견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네네. 짜고 치는 거죠. 그동안에 법정 제재 많았으니까 네네. 올해 제어가 심사 연말에 들어가는 연말에 거죠. 있죠. 네. 제어가 심사할 때 법정 제재 많이 했으니까 일단 제어가 안 해주겠다고 묶어놓고 난 다음에 민영화 추진하는 방법으로 갈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들이 방송 구조를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법정 제재 벌점이 쌓이면 이게 정파 쉽게 해서 방송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연말에 네. 지상파 방송은 몇 년 단위로 제허가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제허가 심사가 600점이 넘어야 됩니다. 네. 600점이 넘지 않으면 뭐 조건부 제허가가 되거나 아니면 허가 취소가 돼요. 네. 네.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MBC가 방송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어요. 근데 방송 공정성 심사 항목도 있고 기술 점수도 있고 뭐 편성 점수 있고 네. 이런데 그 공정성 심사 항목에서 지금 유일인 방심위가 MBC를 무더기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 벌점이 지금 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방식으로 해서 벌점이 살아나면 그게 120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아. 그 감점만. 네. 장점이.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것 저런 거 그리고 더 떼면. 사실상 방송사 제어가라는 게 기술 평가도 있고 하지만 상당 부분이 정성 평가예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MBC의 적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왜 걱정을 하냐면 네. 이 정권이 워낙 좀 상식에 벗어난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방통위도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뽑은 두 사람만 갖다 그렇죠. 놓고 예.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최허가 심사라고 그렇게 못하겠냐. 지금 박문진 이사 9명 구성도 9명 전부 저쪽 사람으로 채울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방송법상의 박문진법상에
여야가 뭐 6대 3으로 나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관행상 해온 거예요. 관행으로 예. 그냥 그 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알아서 정치권이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방송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송법 바꾸자고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맹점들을 마구 악용하고 있어요. 이 정부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점을 이렇게 막 네. 계속 매긴 거를 회사가 건건이 다 소송을 해서 다 건건이 집행 정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그 내용은 올해 제어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네. 문제는 8월에 박문진 이사진 교체되고 거기가 사장을 해임하고 적폐 사장이 오면 소치안 해버리니까 그 징계를 다 그냥 수용하는 거죠. 마치 KBS 박민 YTN 그렇죠. 김백 사과하듯이 우리도 그동안 보도 다 잘못이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었고 방심이 선방심에 징계했던 것도 다 수용합니다라고 하면 그 벌점이 올해 제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올해 제어가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어가에서 탈락한 바로 멈춰지냐 그거는 네. 그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가처분을 걸고 네. 본안 소송을 하면 네. 당장 멈춰질 가능성은 좀 적으나 그거는 또 그때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현재 방송법은 제어가 탈락이 돼도 1년 동안은 전파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